위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하나만 더 보시죠.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친문 진영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2030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화돼 있다, 보수화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리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뵀을 때는 그냥 정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 6년 되셨죠? 배지 다신 지 네. 6년 차. 뭐 진영과 국민과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되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네.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내가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고민이 제 전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당이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네.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막 당원 주권 그리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도 그렇고 다 하는데요. 전 그 말이 참 그래요. 슬퍼요. 네.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죠. 저는 그렇죠. 그 민주당이 맞아요.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네. 그 안에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부동산 문제가 안 잡힌다.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치열하게 논박해야죠. 그리고 공급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있는 대법 대검 왜 지방으로 못 내려보냅니까? 맞아요. 과감하게 그 내려보내서 그 땅에다 집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됐든 20%가 됐든 청년 주택 짓는 겁니다. 오, 예. 네. 이제는 저렇게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장의 성과를 받으셨던 그분들께서 네. 이제는 좀 옆을 돌아보십사라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빼앗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나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아주 냉엄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네, 전 그 부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는 그럼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불만 있었어요? 많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지 않나. 네. 그리고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힘을 싣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친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든지요. 이게 친명과 친문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됩니다. 오. 예,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는데 네. 좀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일 안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기자회견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혜태님, 이재미 챙겨줘도 못 받아먹는데 웃자라고 갓난하냐?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재밌죠, 여러분? 인터뷰? 예,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예, 불만이 많습니다. 친명 반청이죠. 그죠? 고민정의 스탠스가 확 바뀐 거죠. 친명 반청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 친문들이 지금 정청래랑 같이 가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예, 지금 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팔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명팔이 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청래가 가장 잘못한 게 그거예요. 1년 동안 명팔이 열심히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연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명팔이 안 하고 자기 정치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간 거잖아?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이 살아남으려면은 명팔이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예, 복만삼님, 몇 주 전 까왕님이 털어준이도 김민석에 줄 설 거다 예언을 했는데 진짜 맞으면 까탈스라다무스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저는 제가 1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어찌 보면은 역겨울 수도 있는데 정치는 그 배신이다,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뭐냐면 배신이 정치의 본성이야. 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기는 쪽,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게 정치인들의 생리고 본성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쪽팔린 건 잠시고, 금배지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무슨 뭐 의리고 나부랭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얘기 합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 보고 막 역겹다 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당대표 선거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레가 쫓겨났다라는 거, 5글자에서 레가 쫓겨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이 문재인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 낸 거, 이거 갈라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라쳐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문 5글자도 안 쓰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뛰어난 평론가의 방송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 변화를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간파를 하고 5글자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 딱 맞잖아요. 지금 5글자 안 쓴다고. 딱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이제 진짜 찐문이죠. 찐문. 이제 가문이 있고 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슴, 청래당은 이제 문재인 머슴 세력이고 머슴파가 있고 저 적통파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씨 집안 그 족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 족보를 잘 모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족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적통이 있는 거야, 적통이. 여기 이제 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적통 그룹이 있고, 여기가 이제 털레반이죠. 예? 털레반은 그러니까 이 문씨 집안인 거예요. 문씨 집안 적통. 그러니까 문조 털유. 유는 잘 모르겠어요. 윤도 이게 유도 간사해가지고, 유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유는 레하고 유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문조털은, 여기가 적통이에요, 문조털이. 그 다음에, 레는, 뭡니까, 머슴이고, 그러니까 청래당이 이제 머슴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청래당은 머슴당이고, 유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식객? 응? 그 식객이, 가객? 뭐라고 하죠, 예, 그 식객 있잖아, 식객. 옛날에 뭐, 길 가는 과객이 와가지고, 하루 묵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 이제 가서, 잠시 묵어가는 사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식충이? 식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식객이라고 그러나, 보통? 예. 그런 거예요, 유시민은. 그래서 유시민은, 문씨 집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나가던 과객인데, 어디서 좀 글 좀 뭐 읽고, 그 선비가, 있잖아. 막 거지 같은 선비 있잖아. 예? 그 선비 중에 거지 같은 선비 있어가지고, 봉이 김선달처럼 막 이렇게 유랑하는 선비들 있잖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글 좀 읽고, 뭐 좀 안다 그래가지고, 삿갓 막 이런 거 다 막 찢어진 삿갓 이런 거 막 쓰고, 가다가 이제, 한마디로 거지지. 좀 아는 거진 거예요. 좀 아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문씨 집안 가가지고,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하룻밤 묵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럼, 우리 또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선비님, 들어와서, 우리 사랑방에서, 며칠 묵으시죠? 그랬는데, 며칠 묵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예 눌러 앉은 거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통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조털이 적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레 쪽은 이제 머슴, 네? 그 머슴들. 여기 보면 이제, 머슴들이 많잖아, 여기. 그게 청래당이에요. 그게 머슴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은 지나가는 과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랑선비, 유랑선비,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 그렇게 따지면은, 유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차피 미친놈이니까 뭐 어차피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청래랑 이번 기회에 같이 죽자 뭐 그러고 끝까지 갈 가능성은 있는데 털까지는 적통이기 때문에 문조 털은 요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저기 혐오 멸칭 아니에요. 멸칭이 아니고 요거 그 집안 그 족보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쓰는 거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조털은 여기가 적통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청래하고 그 머슴하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도 제가 볼 때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김어준도 과객인지 아니면은 문씨 집안 뭐 무슨 적통인지 요건 좀 잘 헷갈려요 아직. 예, 그래서 유시민하고 같이 갈지 털이 그래서 털내유가 같이 가고 문조 요쪽이 이제 또 따로 갈라지고 지금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고민정이 최고위원 나올 것 같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래서 이제 고민정을 우리 또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고민정 본인도 알아요. 왜 최고위원을 나오냐면은 다음에 경선하면 못 이겨요 고민정이. 친문으로 찍혀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뭐 대표적인 친문 중에 한 명인데 고민정이 과연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그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뭐 윤건영이나 고민정 뭐 친문들이 다 해갖고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정도 이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다음 공천 때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제가 볼 때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최고위원을 출마를 하게 되면은 전략공천, 단수공천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출마를 해야 금배지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문재인이 집안이 다 망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망한 집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건영이랄지 고민정이랄지 이런 인물들이라도 챙겨서 살려야 돼 지금. 다 집안이 완전히 패가망신해버리면은 다 훗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정을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출마를 고민정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인 게 여러분. 막 고민정이 막 밉다고 여기 막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 많은데 고민정 아웃이 아니라 자 고민정이 나와야 최민희를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씨 집안의 밉상을 우리가 최고위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머슴 집안의 밉상을 최고위원으로 할 것인가 이게 참 뭐 차선인가 차악인가 거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최민희가 지금 최고위원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여성이 돼야 되고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은 최고위원이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털레반들만 최민희를 밀어주면 털레반들이 최민희를 밀어주게 되면은 최민희가 무조건 최고위원이 돼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여성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털레반들은 친명 여성 후보에게 투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털레반들이 최민희로 다 결집이 돼버리면 30% 이상이 득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민희가 무조건 최고위원에 들어오는 구도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머슴당하고 문주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머슴당과 문주당이 갈라져서 고민정하고 최민희가 나오게 되면 털레반들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찍어야 될지. 응? 털레반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된다. 즉 고민정하고 최민희가 표를 갈라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털레반 표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쨌건 고민정이 털레반들 보기에는 적통이기 때문에 최민희보다는 고민정 표가 더 많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즉 무슨 뜻이냐? 고민정이 나온다라는 건 최민희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청래당 여자 모습, 최민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 물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털레반 30%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당대표는 30% 가지고 안 되는데 최고위원은 30% 가지고 당선이 되기 때문에 최민희가 나오면 최민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정이 나오면 최민희는 어려워진다. 한딸기님.
최평님 문파들이 마약 카르텔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이 대통령 흔드는 거 아닌가요? 문파 마약 카르텔 가짜 뉴스예요. 예, 꼭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우리가. 예,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뭐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그거는 그냥 뇌피셜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가짜뉴스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잖아. 가짜뉴스 7월부터 가짜뉴스 근절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나랄까요, 이제. 예전에 이제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날 게 이제는 500만 원 막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유튜버들이 지금 이 상황이 바뀐 걸 정확히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처벌도 지금 세지고 있어. 막 구속되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버들이 마구 떠들어댄다고 그걸 옮기시면 안 된다. 예. 확실한 얘기만, 확실히 증거가 나온 것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는. 7월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유튜버들이 그 돈 푼돈 몇 푼 벌려고 막 뇌피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죠?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카르텔 문제,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돌리시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걸로 안 까도 충분히 까요. 지금 다 까고 있잖아, 내가. 5글자로 그냥 조져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완전히 뭐 지금 갈라치기를 완전히 성공을 했잖아. 지금 5글자. 지금 이게 전 대한민국 진짜 역사책에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5글자로 나라 살린 사람. 이래갖고 지금 역사책에 지금 기록이 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완전히 갈라쳐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최민희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물론 뭐 둘 다 안 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최민희하고 고민정 중에 누가 더 네? 누가 더 낫겠습니까? 예, 둘 다 꼴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민희보다는 최민희는 진짜 최악이다. 최고위원회가 아주 저질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진짜. 최민희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최민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친명 쪽에서 후보 낸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명에서 뭐 서미아 의원이 나온다, 이소영 의원이 나온다, 막 이렇게 채팅창에 열심히 쓰시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 표가 아니야. 털레반 표는. 우리가 안 찍어줘. 털레반 애들이 이소영이 나오건 서미아가 나오건 털레반들은 절대 그 친명 후보들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어제 이문 제 뭐라고 했잖아요. 이재희를 하는 거예요. 고민정으로 문재인으로 털을 깎듯이 고민정으로 최민희를 잡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털레반 표를 갈라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청래당하고 민주당을 갈라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최악은 피하자. 최악은 피하자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희소식입니다. 그냥 최민희가 가만히 앉아서, 최민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이번에 최고위원 안 되면은 다음에 공천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려고 그래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다음 총선 때도 이제 금배지 달려고 하는 게 본인 생각인 거라고 똑같은 거죠. 고민정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건 최민희를 정리를 해야 된다.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잖아 민주당이. 자, 오늘, 이거 뭐 제가, 5글자를 안 쓴다고 해도, 지금 뭐 여러 이제, 아까 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장르만 여의도에서, 서영주 평론가가, 문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문을 빼는 게 아니고, 레를 빼야 된다라는 거. 내일부터 이제 평론하실 분들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밀고 가시면 돼요. 문을 빼는 게 아니라 레를 빼야 되는 상황이다. 레유를 빼야 되는 게 가장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다스베이다 방송에서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어준이 편집을 많이 했으면은 아마 유도 빠지는 것 같고요. 편집을 별로 안 했다. 그러면은 레유가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참 그 우리 맛조개 선생님은 뭘 해도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내용을 변경하면 되는데 하필 녹화를 해놨는데 문재인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유시민만 또 이제 우리 맛조개 선생님만 나락으로 가게 생긴 거야. 응? 문재인도 지금 등을 돌렸는데 맛조개 선생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개수작을 하고 이랬으면은 또 유시민만 좆되는 거지.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고민정 의원 나와요? 최고위원? 네, 맞아. 정청래가 싫어요 하면서 나와. 아까 라디오에 나왔어요. 정청래가 싫어요. 왜? 싫어해. 정청래 대표를?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문조털레에 골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쵸, 문조털레 그러니까 고민정 지금 수미에 보면은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문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에 자기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네. 그 메시지가 고민정 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절이에요, 정청래. 근데 그러면 조털레가 되는 거예요. 문도 빼고 대통령 빼고 조털레. 조털레. 빠진 거지. 원래 그건 없었고 네, 그쵸. 문조털레에서 조털레가 되는 건데 조털레라고 했잖아. 근데 조어레로 합시다. 아니 문조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어? 문조가 같이 안 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래요? 고민정 의원 나와요? 최고위원? 그러니까 요게 저는 아니다. 예, 문을 빼자. 그래갖고 이제 문 빼고 네 글자로 가자. 이게 이제 서용주 평론가의 주장이신데 제가 볼 때는 랩 빼고 일곱 글자로 가야 돼요. 랩 빼고 일곱 글자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고민정이 최고위원을 나온다라는 건 고민정의 친문 진영에서 고민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그 친문의 어떤 간판 역할을 고민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정의 이제 서열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죠? 제가 일부러 이제 뭐 그 말장난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열이 이제 그죠? 문 다음에 이제 조가 후계자인 거고 그 다음에 고민정이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최민희가 떨어지고 아마 그 김어준이 목숨 걸고 고민정을 밀어줄 거예요. 고민정을 목숨 걸고 밀어줄 거다. 그래서 최민희는 이제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팽당한 거예요. 토사구팽 당한 거지 뭐. 정청래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 거야. 정청래 이제 머슴을 이제 내친 거잖아요. 머슴을 내치니까 당연히 그 밑에 딸린 여자 머슴 무수리도 내쳐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민희도 정청래랑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그동안 이제 최민희 불러다가 막 밀어주고 했는데 고민정이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최민희하고는 선 긋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탈레반들이 고민정 쪽으로 결집이 될 거야. 그럼 최민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정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고민정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좀 또 이게 또 그 조롱을 했다고 제가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고민정은 최고위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캐릭터 자체가 본인도 얘기했지만 고민 중인 캐릭터고 여기가 그죠? 그죠? 여기 많이 그죠? 모자라요.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은 명팔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이 나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최민희는 나대.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컨트롤하기에는 고민정이 훨씬 낫지 않겠냐. 최민희보다는. 그래서 다루기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거든. 그죠?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가스라이팅을. 근데 이제 최민희는 그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말 안 듣고 막 깽판 치고 막말하고 막 우기고 환장합니다. 이거 사람 환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라면은 이게 좀 낫지 않냐, 요쪽이. 요게 좀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럼 김민석 당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데는 고민정 쪽이 조금 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제 판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튼 털은 고를 밀 거다. 응? 그래서 고가 지금 서열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갑자기 올라가서 문 다음에 조 다음에 고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추는, 지금 플랜 C냐 D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는 이제 이전의 관계 문제도 있고, 앞으로 좀 나이도 많고 좀 지켜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 친문진영의 어떤 선수로, 스페어 타이어로 지금 킵을 해놓은 것 같은데, 추를 문이 신뢰를 못해요. 예, 자연사랑님. 김민석 대표 만들어, 예, 사평성대 만들어주세요. 채널TV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는 이제 아마 그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예비 후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서열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가 되는 거고요. 조는 아직은 후계자인 것 같아요. 조를 뭐 벌써 버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이제 후계자 놔둔 것 같고, 이제 고민정이 최고위원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친문의 간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추미애는 이제 앞으로 대선을 내다보면서 스페어 타이어로 킵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조가 날아갈 경우에 뭐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친문 진영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추를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준비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주자로 김용민을 좀 키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김용민을 좀 미래 주자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당대표 선거를 제가 볼 때는 김용민이 출마를 할 것 같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것도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용민이 다음 당대표 선거 정도를 이번에 이제 체급을 좀 올리고 몸값을 좀 높인 다음에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김용민이 한번 도전을 해서 친문 진영이 당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카드로 일단 김용민을 확실히 뭐 민다 이건 아닌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됐고, 레는 이제 팽 당한 거고요. 레는 끝났고, 유는 모르겠어요. 예, 유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녹화가 된 거니까 오늘 나온 방송만 가지고 유시민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유시민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걸 보게 되면은 친문 진영의 서열 정리가 제가 볼 때는 확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